김웅 의원의 맹탕 기자회견으로 이번 고발 사주 의혹은 더 미궁 속으로 빠져드는 분위기입니다. 국민의힘은 대선 경선 길목에서 대형 악재를 만난 셈인데요. 이 의혹의 실타래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국민의힘 최고위원 김재원 전 의원 모시고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김웅 의원 기자회견을 한다고 해서 많은 분들이 의혹을 해소할 수 있는 무언가 나오지 않겠느냐 했는데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기자회견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예, 그 실체 관계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이야기를 하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뭐 인터뷰 할 때마다 말이 달라졌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잘 해주고 그다음에 그동안 좀 오락가락했던 발언에 대해서 제대로 해명을 하고 제보자가 누군지 자기가 적어도 누구에게 전달을 한 것인지 그렇죠. 뭐 그분이 실제 제보자인지 아닌지는 몰라도 네. 그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모르겠다, 기억 안 난다 해서 오히려 지금까지의 그 자신이 했던 말까지도 다 뒤집어 버리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사실 저희들은 굉장히 좀 당혹한 상황에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의혹을 제대로 풀려면요. 자, 누가 가장 핵심 인물이라고 보십니까? 저는 뭐 김웅 의원이 가장 핵심 인물이라고 봐요. 네, 근데 김웅 의원이 지금 제대로 된 답변을 못 하고 있잖아요. 기억이 안 난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제 예컨대 검찰 수사에서 중요한 단서가 드러난다면 수사로 전환이 되어서 예. 여러 가지 진실에 좀 더 접근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 뭐 지금 이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손준성 검사에 대한 그 뭐 압수수색이라든가 또는 예. 지금 뭐 컴퓨터 포렌식이라든가 이런 자료에서 유의미한 증거 자료가 나온다면 그러면 또 손준성 검사로부터 작성이 되거나 전달이 되었다는 의미가 되는데 그것이 없다면 사실은 이건 뭐 아무 내용도 없어지는 것이죠. 그럼 지금 제보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익 제보자가 됐으니까요. 대검에 휴대전화도 제출한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거든요. 그럼 휴대전화를 이제 포렌식을 하면 누구한테 자료를 전달받았는지 확인할 수 있고 그 자료가 어떤 내용인지도 추가로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컨대 예. 이 제보자가 정말 김웅 의원으로부터 전달받았다면 예. 그 스마트폰을 전부 분석해 보면 전달해 준 사람이 김웅 의원이다. 그리고 내용은 이런 것이다. 또는 뭐 그 내용뿐만 아니라 그동안의 여러 가지 통화 내용이라든가 적어도 통화한 사실과 뭐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았다면 그 문자 메시지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데 네네. 만약에 또 그것이 아니고 제3자로부터 받았다면 그 제3자까지는 확인이 되겠죠. 그럼 또 제3자를 다시 수사를 해서 뭐 결국은 어떤 경로로 김웅 의원까지 갔는지 네. 김웅 의원으로부터 전달을 받았는지의 경로를 알 수는 있는데 김웅 의원은 이제 자신의 텔레그램 계정도 없애버렸다고 하고 예. 또 뭐 사연이 많은지 하여튼 6개월마다 한 번씩 스마트폰을 바꾼다니까 지금 김웅 의원의 스마트폰에는 자료가 남아있지 않을 거거든요. 예. 그러면 거기서는 이제 중단이 되겠죠. 그러면 손준성 검사가 작성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만 손 검사는 완강히 부인하고 있어요. 하지만 여권에서는 이게 검찰에서 나온 자료일 가능성이 크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제 예. 그런 주장도 하고 있고 어쨌든 뉴스버스라는 언론사의 보도 내용에 보면 손준성 보냄이라 해서 유력한 단서는 있는데 네네. 그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 손준성 보냄이라고 적혀 있는 그 내용의 고발장 있지 않습니까? 이걸 손준성 검사가 보내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세요? 그것은 이제 예컨대 예. 김웅 의원으로부터 곧바로 전달받았다면 그 가능성이 좀 적을 수도 있겠죠. 김웅 의원이 뭐 조작을 할 가능성은 예. 별로 없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데 김웅 의원으로부터 전달받은 사람이 두 번, 세 번을 거쳐서 전달받은 사람이 제보자였고 네. 그 사람이 제출을 했다면 그 중간에는 이것을 이름 바꾸는 건 간단한 조작 하나로 되거든요. 예. 그렇게 됐다면 목적을 가지고 특히 이제 대선 국면에서 윤석열 총장을 음해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면 그 가능성은 없다고 볼 수는 없죠. 국민의힘의 고발장을 전달했다. 지금 김웅 의원은 고발장인지 아닌지 또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보도 내용을 보고 또 거기 나와 있는 텔레그램 내용을 보면 고발장이 4월 3일 그리고 4월 8일 두 가지 종류의 고발장이 접수됐고 국민의힘으로 넘어간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찾을 수 없다는 겁니까? 우리 당에는 그런 기록도 없고 예. 받은 사람도 없고
받은 사람도 없고 기록도 그렇습니다. 없고. 예, 그렇고 예컨대 지금 제보자가 김웅 의원이 밝혔다시피 그 총선 당시 미래통합당 중앙선대위 그 핵심 당직자였다면 네. 자신이 그 중요한 단서가 있는 뭐 그런 고발장이든 뭐든 자료를 받아서 선대위에서 회의에서 뭐 이야기를 했다든가 또는 실무자에게 처리를 하도록 조치를 했다든가 뭐 그런 사실이 있을 거고. 당 차원에서 진상 조사가 지금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건 맞습니까? 이제 지금부터 시작을 해야죠. 하고 또 예. 준비를 하고 있죠. 그리고 만약에 그랬다면 제보자가 지금 언론사에 가서 그냥 내가 이런 거 받았습니다라고 할 뿐만 아니라 그때 당시에 이런 고발장을 줬는데 당에서 뭐 어떻게 처리했다든가 또는 누구를 줬다든가 또는 더 나가서 주려고 했더니 뭐 받지를 않더라든가 하여튼 뭐 그런 이야기가 분명히 언론에 나왔을 텐데 지금까지 그런 이야기는 전혀 없이 오로지 지금 뭐 손준성이라는 이름이 붙은 그런 자료와 고발장 그리고 이제 정황에 대한 이야기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예. 저는 이게 과연 당직자가 맞는지도 좀 의문이고 그분이 예. 1차 전달자인지도 앞으로 좀 더 봐야 되지 않을까 보도 생각합니다. 내용을 보면 그 제보자는 김웅 의원이 그 자료를 전달해 주면서 이 고발장을 대검에 직접 갖다 줘라 뭐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주장입니다. 물론 김웅 의원은 기억이 없다고 하고요. 그러면 이제 그 뭐 문자 메시지로 받았다면 그 기록이 남아 있을 것이고요. 전화로 했다면 뭐 전화상에 통화한 기록은 있을 텐데 물론 네. 내용은 남아 있지 않지만요. 근데 제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그럴 거면 그 선대위의 저 담당자에게 줄 것 같으면 검찰에서 김웅 의원에게 주지 않고 곧바로 당시 법률지원단에 줬을 거거든요. 예. 그런데 저는 그런 경로는 도저히 상식적이지 않고 또 그분이 아예 김웅 의원이 그때 당시에 4월 3일, 4월 8일 그때는 국회의원도 아니었거든요. 그렇죠. 또 후보자 처음 시절이었죠. 후보로 오신 분이고 그때도 뭐 좀 각광받는 신인이기는 했지만 예. 사실은 당에 전혀 연고가 없는 분이었단 말이에요. 네. 그런 분에게 검찰에서 이런 자료를 주면서 대검에 고발해 달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은 전혀 저는 믿어지지가 않아요. 김웅 의원 오늘 기자회견 내용 중에 공익 제보자 신분이기 때문에 제가 그 제보자에 대해서 더 이상 말씀드릴 수 없지만 나중에 밝혀지면 제 이야기의 준위도 확인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신원이 밝혀지면 제보 경위도 밝혀질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 제보자가 국민의힘 주요 당직자다.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고 일각에서는 또 지금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뭐가 진실입니까? 저도 사실 누군지 정확하게 예. 이야기를 하지 않으니 알 수는 없는데 일각에서 떠도는 뭐 이야기가 있긴 있었지만 그분인지 아닌지 확인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김웅 의원은 당시에 미래통합당 그 총선 당시 미래통합당 중앙선대위의 뭐 핵심 인사다 그렇게 주장을 했고 네. 지금은 당을 떠나서 뭐 다른 당의 황당한 캠프에서 일하고 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실체가 밝혀지면 결국 정치 공작이다라는 것이 드러날 것이고 이분은 또 조작 전문가라고 또까지 이야기했거든요. 예. 뭐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또 좀 약간 이상한 내용이기도 한데 그러면 똑바로 이야기를 하든가 그런 의미에서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네. 이게 제대로 된 진실을 밝히려면 이제 수사를 통해서 밝힐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제 김웅 의원이 당에서는 제대로 이야기를 좀 해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야 당도 정확하게 대응을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사실 대응할 수 없는 상황으로 만들었고요. 네. 수사라고 하더라도 수사가 시작이 되면 김웅 의원은 지금처럼 진술을 계속 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러면 더더욱이 증거 자료를 통해서만 이제 답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겠죠. 그렇다면 의혹은 계속 제기될 것이고 사건은 오히려 더 미궁 속으로 빠질 가능성도 있고 그렇다면 대선을 앞둔 국민의힘에게는 큰 타격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이제 저희들이 제일 좀 힘들고 괴로운 예. 국면이죠. 그러니까 당에서는 어쨌든 하루빨리 진상을 제대로 파악하고
진실에 맞춰서 대응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거든요. 네. 그리고 진실이 밝혀져야 사실 대응도 가능한 것이지. 예, 예. 뭐 네거티브든 또는 뭐 검증이든 어떤 것이든 당이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관계가 파악이 되고 난 다음에 가능합니다. 지금 그런데 근데 이 사실관계를 파악하기가 지금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김웅 의원이 최소한 자신이 알고 있는 사실은 정확하게 당 지도부에 알려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웅 의원이 휴대폰을 계속 갖고 있다면 그 안에 있을 텐데 지금 오늘 기자회견 때 보니까 6개월에 한 번씩 바꾼다고 하니 그러니까 뭐 예. 사연이 많으신 분이겠죠. 근데 어쨌든 6개월이 바뀌었다면 결국은 1년보다도 더 지난 전의 일이기 때문에 예. 김웅 의원의 스마트폰에는 자료가 남아있지 않을 가능성이 크고 네. 통화 사실조에도 사실 누가 전화를 했는가 그 기록도 1년밖에 보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예. 뭐 통신사에도 남아있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사실은 뭐 저희들은 김웅 의원의 진술, 선의의 진술에 의존해야 되는 수밖에 없죠. 예. 김지현 의원님께서 이제 최고위원이시니까 당 차원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지금 어떻게 문제를 풀어갈 생각이신지 좀 듣고 싶습니다. 당에서는 어쨌든 당장에 이제 예. 사실관계 파악이 급선무고요. 그래서 이제 조만간 뭐 그런 조치가 있을 거라고 예상하고 조만간 있습니다. 조치란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요? 일단 김웅 의원을 대상으로 해서 한번 사실관계 파악부터 진행이 되면 그 다음에 당 차원에서 대응 방향이 정해져야 되겠죠. 당시 법률지원단장이 정정식 의원이었죠. 정점식 의원에게 제가 통화를 한번 했었습니다. 네, 뭐라고 하십니까? 전혀 못 전혀 받았다고 합니까? 사실 그런 전화 뭐 연락을 받은 적도 없고 그런 자료를 받은 적이 없을 뿐만 아니고 정점식 의원 본인이 김웅 의원에게 이번에 전화를 해서 네. 아니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냐 하고 좀 따졌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 그랬더니 뭐 대답도 못 하더라. 뭐 그런 이야기죠. 정점식 의원의 이야기는 우리가 선거에 나가서 정신이 없는데 무슨 고발장을 전달했고 전달했다면 나한테 와야 되는데 왜 나한테는 소식이 없느냐. 뭐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알겠습니다. 합니다. 윤석열 전 총장이 잠시 뒤에 기자회견 한다고 하잖아요. 네. 기자회견 한다는 계획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전혀 몰랐습니다. 전혀 몰랐군요. 예. 자, 윤석열 전 총장의 최근 대응을 보면 이게 공작 정치 아니냐 이런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전혀 그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네. 특히 이제 김웅 의원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뭐 오락가락하긴 하지만 만약에 정말 다른 당의 캠프에서 저 문제를 제기했고 또 하나 실제로 자신이 이런 고발장을 전달하지 않았다든가 또는 예. 뭐 손준성 검사가 전달하지 않았다면 이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죠. 또 김웅 의원은 어쨌든 제보자가 조작 전문가라고 하니까 예. 뭐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저희들이 단순히 언론 보도에서 나온 사실만 가지고 모든 것을 지금 판단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윤석열 캠프에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이 사안에 대해서 윤석열 캠프는 그렇게 나설 일이 별로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예. 지금 손준성 검사 자체가 본인이 이 일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 고발장을 쓴 적도 없고 물론 보낸 사실도 없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지금 언론 보도나 또는 특히 여당의 공세는 당신이 책임 있다. 지시하지 않았으면 이런 일이 있겠느냐. 또 손준성 검사는 윤석열 총장의 최측근이다. 예, 그러니까 예. 몰랐을 리 없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정작 손준성 검사조차 이것을 지금 고발장을 작성하지도 않았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고 일일이 대응하는 것은 그렇게 꼭 필요한가 하는 생각입니다. 이준석 대표가 이와 관련해서 만약에 제대로 된 의혹이 감찰 결과, 대검 감찰 결과 나오지 않는다면 수사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약간 적극적인 대응보다는 중립적인 시각에서 접근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당 대표는 뭐 중립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맞다고 예, 봅니다. 예. 그리고 또 당의 입장에서 지금 사실관계가 파악되지도 않았는데 결론을 미리 예단을 하고 또 대응을 하는 것은 사실 바람직하지 않죠. 저는 뭐 이준석 대표의 대응은 지극히 상식적이고 잘하고 있다고 봅니다. 경쟁 대선 후보인 홍준표 의원은 윤석열 전 총장이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할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뭐 홍준표
대표 입장에서 홍준표 의원의 입장에서는 뭐 당연히 경쟁자로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지금 윤석열 총장이 지금 사과할 리가 없죠. 예. 알겠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이 잠시 뒤 기자회견을 한다고 하니까 듣고 네. 또 나중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리고 당 차원에서 어떤 대책이 나오고 또 김웅 의원과 함께 더 이야기해 보신다고요? 뭐 그렇게 해야 될 예.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일 최고회의가 있으니까 예. 뭐 저 중지를 모아서 곧바로 대응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국민의힘 최고위원 김재원 전 의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